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488페이지 하단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펴놓으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고요. 가수 싸이, BTS 멤버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싸이라든가 본명 박재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인가? 하여튼 주소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BTS 멤버들도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 두고 있죠. 거주자입니다. 그럼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 소득도 모두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주자는. 자, 근데 단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요 5년 이상 주소거주 등 거주자만이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3년, 4년 주소거주 둔 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거주 둔 거주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당연히 집 가까운 곳에서 볼일 보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자, 근데 비거주자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떠올리냐면 팝가수 마돈나 있죠? 마돈나 누군지 아나? 예? 안다고? 오케이. 마돈나를 안단 말이죠. 20대 초반인데 내가 물어봤더니 마돈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뭐 저도 1960년대 가수들 다 아니까 하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돈나가 제가 몇 년 전에 근황 기사를 봤는데 마돈나가요.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사진을 봤더니 망사 스타킹을 신고 여전히 내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마돈나 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환갑이 넘었어요. 마돈나가. 그 마돈나는 여러분요 비거주자죠.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잖아요. 자, 마돈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죠.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거주자일 때 국내 원천 소득도 발생하는 장소도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갔었어요? 주택이나 토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일 때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둡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OX요. 그러면 어떤 건데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OX요. X입니다. 국외 주소지면, 비거주자 국외 주소지면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세 납세지는 비거주자 국외 주소지면 마돈나가 미국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납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어? 그럼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서초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고주자에 대한 비고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488페이지 여러분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없다. 거주자의여 국내에 살짝 처음이니까 밑줄을 그었습니다.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489페이지 과세소득의 범위여 맨 상단에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밑줄입니다.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한다 밑줄이요. 다만 단서 나온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C번 납세지입니다.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체크. 비거주자요. 마돈나 떠올리시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죠.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는데 과세소득의 범위 밑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우리나라예요.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상합장 수제지 밑줄. 다만 국내 상합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밑줄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법인격 없는 단체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 즉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재단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인데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 대표자에게 세금이 부과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총설, 여러분들이 소득세 총설에서는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소득세 총설에서는 소득세 과세 방식,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달리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납세지 요 정도 주의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라든가 BTS 멤버를 떠올리시고 비거주자는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자, 의 및 과세 대상인데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에서는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7문제 나온 적도 있고 5문제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대여섯 문제가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개요. 양도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자 얘가 줘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요걸 제가 빼먹었네.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어떤 것들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라는 게 뭔지 그 개념, 또 유형, 어떤 모습으로 양도되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 또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 달라집니다. 32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2에 나왔기 때문에 33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들, 어떤 경우에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지, 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요. 자, 관련한 얘기들.
이것도 시험에 30회 가끔씩 나오는 건데 30회 나오고 31회 나오고 32회 연달아 3년 나왔네요.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공부합니다.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양도세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자, 양도세 개요 특징을 볼게요. 국세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인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자별로 합산과세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팔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요. 분류과세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또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므로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무슨 얘기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인세라 합산과세하고 분류과세하고요.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죠. 밑반찬처럼 깔려 나오는,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역시.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 오피스텔 상업용으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도.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들 받고 교재 봅니다. 489페이지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 대상에서 의 및 특징에서 의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 번 부동산 팔면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 기억번을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사업소득과는 구별이 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사업성 없이 파는 게 양도소득입니다. 넘어갑니다. 490페이지 니은 번역.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밑줄은 여기부터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밑줄이요.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부부도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리을번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동그라미 미음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세하는 조세이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그렇잖아요. 신고 납부 안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부과 고지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490페이지 과세 대상입니다. 자,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될 것이냐. 중요합니다. 이 과세 대상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별표시 큼지막하게 세게 합니다. 이 과세 대상에다가 별표시 세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냐. 별표시 세게 한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먼저 여러분들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오늘 양도세 과세대상까지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자, 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어깨도 돌리시고요. 어떤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서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수업할 때 할 때는 표정이 시무룩하게 있다가 제가 자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급격히 싱그럽게 있다가 표정이 팍 바뀌어지면서 막 웃으면서 연락이 막 이렇게 신나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요. 그랬다가 자 진도 몇 페이지다 그러면 또 표정이 시무룩해져요. 그래가지고 하시다가 자 그러면 또 표정이 팍 밝아져가지고 어떤 분이 계셨었는데, 자 이거 할 때마다 그분이 자꾸 떠올라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먼저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부동산 당연히 대상인데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를 말하는데요. 물론 뭐 실질과세원 직상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겠고요. 자, 토지 건물 대상인데 건물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취득세 대상 토지 건축물,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왜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냐면,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대상은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인데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인데 이 지상권, 전세권은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근데 얘네들을 민법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배우냐면 용익물권이라고 배워요. 사용, 수익에 대한 물권, 줄여서 용익물권 그러는데, 지상권, 전세권 말고 또 용익물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요. 근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권 대상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 임차권은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민법에서 배워요.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또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권, 광어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권, 광어권, 양식어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의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잠깐 필기를 하고 갈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거기 490페이지 이 과세 대상에서 개요 읽어보시고, 종류에서 토지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이게 농지냐 아니냐 이런 거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양도일련제 실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고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공부상 농지로 돼 있어도 농지가 아닌 거고요.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해하시고. 491페이지 건물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여기 밑줄입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밑줄이요.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 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당연하죠.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디귿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양도숙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되는데, 먼저 A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여러분이 거기다가 지상권, 전세권,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하고, 지역권은 대상 아니라는 거 X.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X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5억권, 광업권, 저당권, 5억권 등 하여튼 무채지상권 X예요. 무채지상권 X.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핵심 요약 정리를 보고 뭐 필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핵심 요약 정리를 보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필기 못 적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지역권 X,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X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필기를 못 하셨으면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A번 설명드렸고, B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기를 보세요. 화면을 적은 거 멈추시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 이것도 대상인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요, 이것도 대상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예도 알으셔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됐을 때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얘네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다음 중 양도세의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라고 나올 때 그냥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보기에. 그럴 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여러분이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시동생 명의로요, 시동생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은 시동생 명의로 치렀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때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애들 아빠 명의로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을 치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이때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만약에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프리미엄 받고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자, 아니 그 임대인이 그거
승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 항상 요 개념을 잊지 마세요. 세법은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과세가 있다.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 민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민법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고 대항하지만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민법을 조금 배운 지식으로 와가지고 막 뭐 민법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민법하고 부동산 세법은 다릅니다.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떠올리시면서 하여튼 프리미엄 받고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넘겼어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자, 됐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거기 보충 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 배출입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등.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발행기간 중요하지 않고 토지 상환채권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밑줄이야.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 대상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밑줄이야.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또 보세요. 기타 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타 몽땅 싸가리 다가 아니라 5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을 포함해서요.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요. 우리 골프장 법인의 뻥으로요.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저한테 오더니 있다고 치고요.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주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28회 때 나왔었고요.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예? 이런 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자, 대상이 제한돼. 그냥 나만 보고 있으면 뭐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 회원권에는요,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무슨 가액 기준, 시설 기준, 면적 기준 없습니다.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동네는 헬스클럽 회원권 1년 액면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100만 원에 사서 110만 원, 120만 원 프리미엄 얹어서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사요, 그거를. 거기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시설이 계속 노화되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더 싸게 90만 원, 80만 원 할인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누가 그걸 프리미엄 주고 사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또 보세요. 영업권도 대상이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같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안 되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식으로 영업권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영업권 예를 들 때 있잖아요. KFC 예를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KFC가 상륙했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예요. 저는 그냥 뭐 아직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데 뭐 저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딱 봐가지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상한 할아버지도 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국적 기업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코리안 치킨 어떤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데 이 영업권을 양도하는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매장 건물과 함께 양도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차권, 새 옷도 사고 있었으면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거나 그럴 때 영업권이 대상이 되는 거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했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491페이지 기타 자산 A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땡땡 밑줄입니다. 본문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가로도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이요. 그리고 가로 내용은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단 2번을 봅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B번 보겠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주식시설,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가로 밑줄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포함 밑줄이요.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인데요. 그 요건이요. 요건 동그라미 C번과 D번이요. 요건을 여러분들이 전혀 줄긋고 외울 필요도 없고요. 오늘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절 보세요. 예.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가 있다더라만 그냥 눈여겨보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바꿔서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냥 나중에 재미삼아서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됐고 쭉 내려와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기 표 자산기준 업종기준 그 표 아래에 동그라미 2번 나왔죠? 알파벳으로 2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요금인데 별 표시를 합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별 표시요. 여러분 이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별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저를 보세요. 이주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를 봅니다. 이주권이란 여기 화면을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주권이요. 자, 우리가 그린벨트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 시행할 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이축권 대상인데 반드시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해당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따로 평가해서 따로 이주권 가액만 구분 신고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눈 뜨고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이주권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밑줄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 다만 해당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밑줄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미음번 주식 출자 지분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 표시했습니다. 이주권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 나면 예 물어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아까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에요. 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장외 거래할 때만. 그래서 여러분은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니까 양도세 안 내고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지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것도 대상인데 그 법령이 정하는 자세한 주식을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냥 금융상품인데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제목만 하시면 돼요.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신탁수익권이요. 이게 2021년도에 과세 대상으로 추가된 건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가로 생략하고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신탁수익권이라고 하는데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신탁수익권. 다만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신탁수익권이라는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교재거래 그래서 거기 492페이지 동그라미 미음번 됐고요. 비읍번 파생상품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신탁수익권 맨 아래 15번 신탁수익권 대상인데 밑줄이고 제목만 그리고 492페이지 보조단 3번에서 두 번째 맨 아래 걸 봅니다. 492페이지 맨 하단 보조단 사이드. 다만 밑줄이야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신탁수익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밑줄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은 우리가 양도세 대상은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토지, 건물, 양도소득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아니고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그 예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도 대상이 되죠. 상환이란 말이 들어있는 채권.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받고 기타 자산도 대상인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이죠.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 뻥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요
특정한 법인 주식, 기타 자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은 대상이 된다. 근데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구분평가해서 신고하면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있는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파생상품이라는 것도 대상이 되고 신탁 수익권이라는 것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줄여서 신탁 수익권이라는 것도 대상이 된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OX요. 금방 많은데 여러분들 복습도 제가 해드렸는데 OX요. X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32회 나왔던 건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OX요. X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32회가 아니다. 이거 29회 따라온 것 같은데.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상이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얘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틀렸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OX요.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뻥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오케이. 그럴 때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리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런 회원권적 선기획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주식,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자, 또 봅니다. 라스트요.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요.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금방 본 건데 우리가 그래도 지난주에 본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금방 배우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복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작할 때 쭉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복습은 생략하고 마지막 인사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입문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음 주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가 뭔지 또 양도소득세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 한번 용어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납세 절차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첫 출사표를 던졌을 때 여러분의 설레임도 아득해졌죠 벌써?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도 아득하고 멀리게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조세 충론 배운 거 아득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움트려면요, 싹이 움트려면 낮아진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소복기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 흐르고 봄꽃이 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까먹고 배우긴 배우는데 날아간 것 같고 그러더라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봄이 되면 봄꽃 흐드러질 때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합격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합격의 그 길로 갔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다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저희보다
보랍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